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광근 팀원 취업 소식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호 팀원의 해외 저널 등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해외 저널에 아무튼 올라간 그 소식을 알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광근 팀원부터 얘기할게요. 이 친구가 원래는 지금 3학년 끝나고 이제 4학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제 4학년 돼야 될 거예요, 내년에. 그럼 1년이 남죠. 근데 취직이 너무 하고 싶었나봐.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가 학과가 비전공자예요. 아마 법학인가 그럴 건데, 그래서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이 전혀 아니고, 근데 이제 지루한 거죠. 자기 전공은 개발이 훨씬 재밌다 이거죠. 개발은 잘해지면 진짜 재밌는 분야예요. 흥미롭고 뭐 돈도 되고, 잘하면 액티브하고 재밌는 분야, 못하면은 사실 힘들고 왜 자꾸 이렇게 박복한 삶을 나한테 주시는 거지시는 뭐 이런 분야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실력을 강조하는 것도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중요하니까 저 되게 실용주의적인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막 실용적이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뭐 명품을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사람도 좀 명품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한정판이니까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도 좀 명품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 이제 나중에 하고, 어쨌든 광근 팀원이 이제 반려동물 관련 어플리케이션 회사에 입사하게 됐고요. 그 학교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배려를 해준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받아도 될만 하지만, 그래도 연봉 자체도 괜찮고 학교 다니면서 다닐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또 이제 팀노바 스웩이 또 느껴지는, 이제 팀노바 팀원들이 인정받는 좀 그런 조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연봉은 3천대 중반이고, 특이사항은 학교가 1년이 남았는데 회사에서 배려해줬다. 그래서 이제 학교 공부를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일주일에 2번 출근이에요. 그 조건이고요. 강남에 있고, 이제 3일은 원격 근무죠. 그래서 사실 원격 근무가 섞여 있는 그런 곳에 광근이가 참고로 해외 기업에 한 5천 가까운 금액으로 붙었었어요. 원격 근무 조건이었는데 걔네가 오퍼를 준다고 하고서 그날 안 줘서 좀 찝찝하고 좀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였고요. 뭐 영어를 그렇게 광근이가 졸라게 잘하는 것 같진 않지만 저보다는 훨씬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막 떠듬떠듬 하면서 영어 말할 수 있는 수준 있잖아요. 아마 그 정도 수준인가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쪽에서도 소통은 좀 아쉽지만 당신이 가진 기술이 우리 회사에 좀 원하는 기술이다 라는 평가를 하면서 들어갔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그 기업에서 한국에 이제 채용을 하러 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로 한번 재미로 한번 지원해봤는데 원격 근무가 어떻게 된 거야. 그 정도였고요. 그래서 학교 남았는데도 보통 IT 업계는 잘하면 선입견이 없어요. 저 옛날 얘기해주자면, 지금 어차피 그 사업부 자체가 지금 사라졌을 거니까, 옛날에 제가 지금 있는 회사구나. 최근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봤어. 용남파트장에 내가 옛날에 일했던 회사다 이러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외부 교육기관 중에 이제 협의 이렇게 하자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미팅 갔다가 오는 길에 용남파트장이랑 이제 오는데, 와, 옛날에 제가 일했던 곳을 다 지나치는 거예요, 택시에서. 그래서 딱 보고서 막 옛날 생각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제 던파 관련 업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 던파 그쪽에서 위쪽에서 던파 팬사이트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던파 옛날에는 던파 그 가이드북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게 벌써 한 3년 전이라, 그때 김은희 차장님인가, 이제 그 차장님이 되게 일을 잘하셨어요. 여자 차장님이셨는데, 그 분이 저한테 학교 다니면서 너 이거 쓸래?
돈 많이 줄게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약간 프리랜서 같은 일이 IT 업계는 은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 던파 관련해서 웹진 그거를 되게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팬사이트인데 지금 사라졌나? 던파타임이라고 그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20살 때 그걸 했어요. 20살 때 했는데 이게 되게 잘 된 거예요. 되게 잘 돼가지고 처음 한 2,000명 오는 사이트였는데, 제가 그 웹개발 좀 하면서 자바스크립트 좀 뜯어 고쳐주고, 왜냐면 웹개발 팀이 너무 바빠서 제가 그것도 서브로 하면서 제가 막 열심히 이제 커뮤니티 운영을 했죠. 근데 그래서 제가 나올 때는 한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수준 찍었고,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끝나고 제 후임들이 그거를 했는데 8만 명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방문자가 2,000명 사용자에서. 그래서 광고비가 어마어마했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나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회사에서 제가 괜찮은 이제 필자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 하려면 이제 게임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게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일을 하면서 되게 박봉이긴 했어요. 돈은 되게 조금 받았는데 되게 재밌게 잘 했는데, 열심히도 했고. 그래서 그 차장님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학교 다니면서 해도 된다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광근히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좀 적나라하게 적어서. 저는 그렇게 약간 학생들한테도 좀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왜냐면 저는 학생 편이에요. 항상 그 팀원들 편이고, 그 회사 눈치 잘 안 봅니다. 제 성격상. 왜 안 보냐면 결국에는 회사는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날 믿고 있는 거지, 지금 제가 회사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약간 기존에 약간 협의가 된 회사들이 있는 그런 곳들은요, 회사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애들 자체가 실력이 별로면 회사한테라도 잘 보여서 그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률이라도 좀 높여야 되거든. 그래서 회사한테 좀 싸바싸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교육기관들이. 근데 애들 자체가 되게 질이 좋아서, 질이라고 표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서 회사들이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우리 소개 좀 시켜주세요 하는 우리 같은 교육기관들은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부터 실력이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를 한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굳이 우리가 회사 눈치 보면서 학생들을 안 좋은 조건으로 밀어 넣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제 생각은. 그 조건이 이제 빛을 발한 거죠. 원격 근무인데 뭐 일주일에 2번 출근하고 3번 원격 근무고, 얘 학교에서 수업 들을 거 다 듣고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조건 나와보라고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광근이가 엄청 이쁨을 받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IT 업계에 흔하지 않는 인재니까. 신입 기준으로 연봉도 괜찮고 여러모로 괜찮죠. 괜찮습니다. 저 정도면 그 업계 연봉 평균 정도는 돼요. 아까 대기업 연봉 평균 거의 비스무리할걸요. 왜냐면 그 취업 현황 보면요, 제가 2016년도 신입사원 평균 연봉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대기업 그 평균 연봉이 이게 2015년도 거고 이게 2016년도 거거든요. 3,893만 원이에요. 신입들 4년대 대졸 기준이죠. 얘는 지금 대졸도 아니죠. 팀노바 연봉 평균은 3,600이에요. 3,600인데 중요한 건 여기가 뭐 고졸 출신 되게 많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대생들도 되게 많아요. 지방대도 되게 많고, 전공자, 그러니까 인서울 전공자 정도가 가장 좋은데, 인서울 전공자는 진짜 거의 없어요. 지금 한 명 있고, 동선이도 지방대 비전공자고, 전문대거나 전문대 비전공자, 지방대 비전공자 뭐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보통 이러거든요. 그 현주 정도가 이제 그 인서울 전공자, 그리고 전문대 전공자 뭐 이런 식이에요. 고졸이니까 당연히 비전공자죠. 저희가 보면 은근히 고졸도 많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자신 있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사기를 안 치거든요. 저는 진짜 실력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늘 그냥 했는데, 정직하게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안 믿어서 되게 많이 좀 빡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대기업 평균이고, 공기업 평균은 이미 우리가 넘었죠. 고졸 포함이요. 그럼 대기업이 대부분 인서울 전공자들이 대부분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비전공자나 이런 거 다 합쳐보세요.
얼마나 사기적인지. 이게 지금 대기업 평균이라는 거예요. 대기업이라고 이것보다 다 높은 것도 아니고 더 낮은 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 높은 기업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을 그러니까 전공자로서 노릴 수 있는 애들 제외하고는 몇 명이나 되겠냐고, 내 얘기는. 외국계 기업보다 우리가 많고요. 2016년 기준으로. 그 중소기업보다는 당연히 많죠. 1000만 이상 많고, 전체에 비해서 전체 평균보다는 확실히 400 이상 많죠. 대기업이 들어가서 저 정도인데. 대기업, 외국계, 공기업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합친 거고, 사실상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의 이제 전체 근로자의 최소 70% 이상은 중소기업이에요. 그 얘기는 대다수는 중소기업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밑에 거, 이거는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통계인데요. 대기업 평균이 3,700만원, 182개사 평균이요. 그리고 공기업 총은 3,000만원, 아까 위에 거보다 좀 더 낮죠. 그리고 외국계는 2,98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2,580만원. 오히려 약간 이렇게 보면은 통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뭐 중소기업청이에요. 중소기업진흥공단 통계고, 혹자는 어떤 이렇게 머리 통통한 애는 나중에 이거 조작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 구글 검색 딱 때려보면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중소기업 그 진흥공단 가면 뻔하게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내 거밖에 안 나오네. 이거 어디서 퍼온 건데. 아무튼 이거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 가면 똑같아요. 한번 가보세요. 진흥공단 그 홈페이지 가셔서 보시면은 2014년 통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수 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중소기업 빨간색, 파란색 대기업. 그러니까 이 정도로 99.9%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2010년도에는. 2020년도에 80대 20 뭐 이런 식으로 종사자 수 보세요. 사업체, 이건 사업체 수, 이건 종사자 수. 그럼 86대 6.8대 13.2 이런 식이에요. 종사자 수가 꽤 많아요. 대기업은 사실은 굉장히 적고, 대기업은 한 3,000개 안 되는데, 중소기업은 몇 개,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300만 개. 엄청 많죠. 물론 이제 소기업의 자영업자들도 많이 포함되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많다는 거죠,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그래서 주변에 이제 소문나는 이제 사람들 보면 막 되게 막 다 걔네들만 잘할 거고 그러지만 학교에서 제일 잘 들어간 애들 소문이 나는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간 애들이 많지 않으니까. 사업체 수가 크지도 않고 종사자 수도 그렇게 87.7대 12.3.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기업 규모별 교육 인원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코트라 2010년 기준이긴 한데 조금 지났죠, 연식이. 그렇지만요, 참고하시라고. 여기서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교육 인원의 차이가 크다라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그냥 중소기업이 그냥 하드캐리예요. 다 이겨요. 이런 중소기업을 들어가는데 중소기업 연봉평균이 2,500대인데 우리는 지금 3,600대다.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런 조건,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골 때리는 조건이잖아요. 광근이 조건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이틀만 나오고 이게 이런 게 가능해? 라고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게 IT 업계예요. 물론 최근에 이제 막 따기 때리는 대표 나온, 막 저 그거 보고도 진짜 놀라고 화가 정말 많이 났었는데, 개발자를 그렇게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와, 이 새끼는 망해야 돼 뭐 이런 생각 좀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사건만 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에요. 근데 저는 주변에 그렇게 맞았다는 얘기를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그 회사가 유난히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유난히 심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정말 제가 선배한테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14년 동안 제가 하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저 진짜 놀랐어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광근이가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다녀보고 괜찮으면 계속 이제 다녀도 되고, 만약에 괜찮지 않으면은 뭐 나오던지 지 맘대로 하겠죠 뭐. 아무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호 팀원이, 팀노바 팀원들 논문이, 예전에 이거 아시는 분은 알 텐데, 팀노바 이제 1년 전부터 뭐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 춘계 그 정보처리학교에서 한국정보처리학교에서 춘계 무슨 학술대회, 충보정보처리 학술대회 뭐 이거를 했어요. 근데 그 학술대회 하는 곳에서 1등을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거기에 나온 학교들이 막 쟁쟁한 학교들 많았거든요. 어디지? 춘계? 저희가 상을 뭐 이것저것 해서 많이 탔는데 이게 있어요. 다 팀노바 친구들이거든요. 팀노바 친구들 다 이렇게 엮어서 나간 대회인데, 여기 보면은 연세대, 무슨 뭐 고려대, 서울대 뭐 이런 데 있죠. 무슨 소리야? 왜 음악이 갑자기 재생되고 그러지? 뭐죠? 왜 갑자기 음악이 나오지? 잠시만요. 나 동영상 편집을 잘 못하기 때문에 끄고 왔습니다. 네이버 클로바, 짜증나. 가끔 저래요, 가끔. 어쩌다가 음악이 저렇게 나왔을까? 깜짝 놀랐네. 가끔 놀래요. 가끔 이제 막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름 부른 줄 알고 막 대답할 때 깜짝깜짝 놀래요. 귀신인 줄 알고. 아직 음성인식 스피커는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성인식으로 아마존에서도 막 쇼핑 그 통계를 보면 그 음성인식으로 많이 하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모로 좀 되게 불쾌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동호가 이렇게 이 친구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온 게 아니에요. 이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동호 최우수 논문상 1명 뽑는데 됐죠. 동호는 전공자인데 나머지 친구들은 다 그냥 여기 나온 스펙대로예요. 비전공자들이 더 많고 승면이도 되게 못하던 지금 되게 잘해요. 그 주말마다 와서 공부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 회사 다니면서도 이제 게을리하지 않고 이제 공부하는 그런 어떤 참된 팀노바인의 정신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유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아파서 그런데 얘도 원래 오기 전에 그냥 재수하던 친구예요. 재수하던 애 그 입시 도와줘가지고 되게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천대 컴공 다니는데, 이 친구 굉장히 지금 잘해요. 공부 잘하고. 근데 많이 다쳐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얘는. 아무튼 다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교육대학교, 뭐 한밭대학교, 금호공과대학교, 성균관대, 고려대, 굉장한 쟁쟁한 데, 서울대도 있죠. 서울대도 있고, 순천향대학교, 뭐 한양대, 고려대, 되게 이제 그런 곳에 있는, 주로 여기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요, 대학교인데 일반 학부생들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석사생들이 많이 넣어요. 근데 그런 대회에 다 얘네들이 학사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동호 팀원이 이제 지금은 이제 석사예요. 지금은 석사 진행 중이에요. 지금 USC라고 같이 보시죠. 그 학교에 가 있는데, 아무튼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음악이 막 재생돼. 나 무서워 진짜. 진짜 클로바 진짜 짜증나요. 가끔 저래요, 가끔. 그래서 가끔 진짜 꺼놔요. 하도 짜증나가지고. 아무튼 근데 여기 뭐 마이크에는 좀 많이 안 나오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동호팀원이 이제 지금은 가 있는데 그 논문을 이제 영어로 바꿨나봐요. 바꿔서 그 정보처리 학회에서 이거를 이제 저널이라 그래서 이제 그 논문 같은 게 이제 실리는 잡지가 있는데, 잡지라고 해야 되나, 어떤 책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온라인인지는 정확히, 오프라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뭐 석사를 따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런 곳에 이제 해외판에 이제 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JIPS에 실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괜찮은 거고요. 이제 평가가 되게 좋아요. 뭐 조금 더 뭐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이 약간 있는데요. 뭐 근데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퀄리티랑 뭐 랭귀지가 그냥 평균 정도 수준. 그러니까 영어를 좀 더 이제 잘 써주고,
이거 자체를 좀 고퀄리티로 좀 더 이렇게 많이 다듬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거고, 뭐 창의성이나 어떤 뭐 그 논리 전개하는 거나 막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쁘지 않은 점수, 거의 다 긍정적인 평가 이만큼 있고요. 부정적인 평가는 없어요. 얘는 그냥 평균이고 나머지는 다 좋은 평가,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 저널에서 이제 게시된다고 이제 메일만 받은 상태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간 학교 이거 입시할 때도 저희랑 이렇게, 왜냐면 석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니까 뭐 준비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는 기계인간 팀장님이랑 이제 동학생이 이제 고생을 했는데, 지금 이 친구가 간 학교가 USC라고 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남가주 대학교라 그러던데, 서던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요. 뭐 아무튼 좋은 학교래요. 컴퓨터 사이언스 랭킹을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3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뭐 이게 대학 평가가 굉장히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해서 좀 찾아보면 뭐 30위권, 10위권, 그리고 뭐 여기는 20위권입니다. 그래서 10위권에서 30위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학교구나, 컴퓨터 사이언스 랭킹이.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메일이 왔는데 메일이 너무 폰트가 작게 돼서 확대도 제대로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동호팀원이 이 사실을 알렸어요. 여기 보시면 밑에 아까 보셨던 평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 학회지를 좀 뭐 관찰하고 계시면 동호팀원 논문, 딥러닝을 이용한 가짜뉴스 탐지 논문이거든요. 그 논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노바 클래스를 좀 보실 수가 있겠죠. 팀노바는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어설프게 개발 가르치는 것도 싫어하지만 그냥 수준이 다르다고 옛날부터 꾸준히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개 그런 어떤 곳으로 이제 뭐 취급하는 거는 참 언짢네요. 언짢습니다. 근데 사실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냥 실력으로 보여주고,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뭐 수상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뭐 전문적으로 대회 내보내는 성격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대부분은 취업이니까, 취업하려는 친구들, 그러니까 대학원 진학하려는 애들만 이런 거를 도와주는 거지. 왜냐면 연구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대학원 진학하는 애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98% 이상의 대부분은 바로 취업이니까, 저희가 이거를 잘 안 도와줘서 대회를 잘 안 나갈 뿐이지, 뭐 대놓고 대회 나가면 아마 싹 휩쓸고 나갈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한 몇 년 동안 지금 저희랑 약간 인연이 틀어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같이 하지 않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뭐 그 친구랑 포함해서 해커톤 나와가지고 다 쓸고 다녀요. 팀노바가 해커톤 다 쓸고 다닌다고 옛날에 그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뭐 해커톤 자체를 안 나가니까 내부에서 재밌게 행사조로밖에 안 하는데, 그 당시에 거의 애지간한 거 다 1등하고 다녔어요. 뻥이 아니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현업 개발자들한테는 현업 스킬이 훨씬 중요하니까 일단 그게 저희 스웩이고요.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더 재밌는 일들 많이, 재밌는 뭐 연구 결과나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올 테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뿌듯하네요. 해외 저널까지 실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까다롭게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해외 저널은.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